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가지 강의를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조금 새로운 분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지금 현재 금융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까지 변화와 앞으로의 또 새로운 변화의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재미난 수업을 좀 여러분들과 여러 시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챕터로 앞뒤로 나눠서 할 건데요. 첫 번째, 전반부의 챕터는 금융의, 제목 그대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는 그런 핀테크라는 것이 어떻게 미래에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여러가지 근거들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강의를 할 내용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와 테크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사이트를 한번 길러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플레이어들이 뭔지 한번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네 번째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 기술들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은행이란 밤에 잠도 못 자겠다. 조금 재미난 얘기이기도 하고 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어떤 경고에 대한 얘기죠. 경고하는 말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변화의 시대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버 모멘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요 용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크라는 것과 뱅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변화의 시대, 변화의 속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챕터들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빌 게이츠는 어떻게 알았을까?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본 강의에서 말할 건데, 빌 게이츠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같은데 답변이 다른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 카뱅 대표, 카카오뱅크를 말하는 거죠. 카뱅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세계의 부자들의 순위를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요즘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상위권에, 또는 한때는 항상 1위에 또는 그 언저리에 항상 랭크되는 사람이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이시죠. 이분은 세상과 어째 담 쌓고 사는 사람 아니고는 거의 다 대부분 다 한 번쯤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분이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뭐 수많은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 중에서 그가 했던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인데요.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은 뭐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보면, 뱅킹은 필요한데 뱅크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 정도 해석되는데, 좀 이해를 한국어로 완전히 다 해석을 해보면,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이 뱅킹과 뱅크에 대한 내용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하려면, 자, 뱅크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이라고 누구나 다, 어린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뱅킹이란 말에 대한 해석이 생각보다 난처해하는 분들을 제가 강의 현장에서 종종 접합니다. 꽤 자주 접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조카나 뭐 애기나 뭐 하여튼 아는 어린애한테 아주 이해할 수 있게, 뱅크는 은행이면 뱅킹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좀 헤매기도 하는데, 가끔씩 인사이트 좋은 분들이 뭐라고 딱 하냐면, 은행이 하는 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이 하는 일, 항상 어떤 것들은 말을 만들거나 일을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심플하고 간단하게 쉽게 하는 건데, 뱅크가 은행이면 뱅킹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해 줬죠. 자,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은행이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은행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조금 심하게 좀 의역을 하면 은행이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은행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강의를 접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빌 게이츠의 이 말이 지금 이 시기에는 그리 대단한 명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나도 저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숨겨진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화면에서 이제 숨겨진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1994년으로 되어 있죠. 1994년도에 이분이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분들이라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1994년도는 어떤 시절로 사람들한테 기억되어 있냐면 제 경우를 들면 저는 나름 풋풋했던 대학교 학생 시절이었고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라든 뭐 이제 대표적으로 IMF라는 말을 쓰죠. IMF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 이전까지는 아예 94년이니까 97년보다도 훨씬 3년 전인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은행이라는 것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 아저씨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 말처럼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누구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 강의를 통해서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변화를 알아보고 그 변화가 가져올 더 나중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수십여 년 전에 이런 저런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기술 분야인데 특히 IT라고 분리되는 IT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이자 리더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컴퓨터가 개인화돼서 PC라는 것이 처음 나왔죠. 그때 개인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다 데이터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의 분석에 활용되는 재료가 되어갔는데 이러한 분석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실행됐습니다. IT 업계의 리더들은 수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고 그 정보들이 당시만 해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것들이 독점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는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보였을 것이고 생각의 수준도 다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정보의 양이 많이 달랐었고 그에 대한 분석도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이 그때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정보의 공유 체계가 너무나 활발해졌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도 웬만한 백과사전 수준의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튜브만 열심히 공부해도 핵폭탄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정보의 홍수로 인해 때로는 적응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시대의 혜택으로 주어진 다양한 정보의 채널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빌 게이츠까지는 무리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조금은 더 준비된 자세로 시대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영상 다른 답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2017년 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핀테크 분야의 강의를 의뢰를 받아서
은행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때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차원에서 강의 첫머리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서로의 생각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제가 강의 시작하는 단계에서 최근에는 또 다른 방식도 쓰긴 하지만 한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의 시작에 자주 보여드리게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영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은행에서 제작했던 건데요. 미래금융에 대한 그 홍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은 굉장히 일찍 만든 거예요. 2015년도 전후에서 그 정도의 하나은행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홍보 영상, 자기네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만든 건데, 이 영상 속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젊은 여자분하고 그녀의 결혼 상대인 직장인 남자분이 한 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 이 여자분이 이렇게 금융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 또 그녀의 또 결혼 상대자인 남자분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금,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이러면서 지금은 신혼에 탈 차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대요. 한번 쭉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지금 차를 사는데 두 사람이 이 차를 사자 저 차를 사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자, 결혼을 위한 모기지론도 대출 승인을 완료하고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면서 마지막 그 대출의 마지막 마무리도 이렇게 디지털로 원격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 영상을 쭉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영상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영상은 두 사람이 결혼 혼수 준비하고 결혼 자금 대출 등 등등의 이런 것들을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각종 주변 기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대부분의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화면상 영상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홀로그램 방식으로 연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충 봐도 되게 멋지거나 막 어떤 공상과학 SF처럼 미래 모습처럼 막 보입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영상이 딱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그 수강자들한테 그날 첫날에 당연히 첫날에 50여 분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게 했는데 뭐라고 제가 질문을 했냐면, 방금 보셨던 영상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공상과학의 한 장면처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미래의 상상의 모습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최대한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정리한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현실, 비현실 이런 식의 용어를 정확하게 워딩을 줍니다. 제 첫 강의에서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점도 좀 있긴 했었지만 압도적으로 99대 1 정도, 한 99대 1 정도의 거의 한두 명, 한 명도 될까 말까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먼 미래의 얘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홀로그램 이런 것들 화면이 너무 화려하게 연출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한 가지 단서를 좀 추가해 줍니다. 영상에서 보여진 홀로그램 기능의 화면 구성을 모두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 속의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라고 하면 약간의 일부의 분들이 현실적이라고 답을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만났던 그 수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공상과학적인 얘기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영상을 그 후로도 수년 동안 제가 강의의 첫 부분에 보여주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매년 답변의 비율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조금씩 현실적이다라는 답변으로 옮겨가더니 급기야는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시대가 딱 될 때쯤부터 해가지고는 완전히 처음하고 반대로
99대 1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이다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그 사이에 어떤 변경사항을 삽입했거나 질문의 형태가 바뀌는 일이라도 있었다면 또 다른 원인도 찾아보겠지만, 똑같은 영상과 똑같은 질문을 동일한 교육기관에 같은 직종의 비슷한 분야의 다수에게 했을 때 보여지는 이 경향성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들, 적어도 금융권 직원분들의 사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사는 집이 첨단으로 막 바뀌거나 자동차를 전부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꾸거나 이랬다거나 뭐 회사의 업무 환경이 막 첨단으로 바뀌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사고를 이렇게 바꿔놓기 시작한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거론해보고 그것들의 의미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업계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는 핀테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요 용어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금융이라는 걸 뜻하는 financial이라는 뜻 단어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원래 단순히 금융의 기술이라는 뜻보다는 모바일과 네트워크, 데이터, AI 등의 기술들이 금융의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와 새로운 플레이어, 즉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업계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나의 변화의 속도가 시대의 변화의 속도에 어떻게 조화롭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변화의 방향이 발전과 성장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카뱅 대표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제목의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목에서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트로트 유행가의 제목을 약간 이렇게 카피해서 만든 그런 제목입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핀테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17년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2017년도만 해도 되게 다르게 봤다는 거죠. 그때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사실은 거기서 했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핀테크 기업의 대표가 했던 말인데,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는 기사의 부분을 발췌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고 위기감을 느끼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본 거냐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 핀테크 수업을 듣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메이저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과차장 정도 되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잘 거다라고 말한 건 이 화면에 보이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트랜스퍼와이즈라고 하는 영국의 핀테크 회사의 대표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위기감이 있냐고 그 현직 은행 분들에게 여쭤보면 2017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적어도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손을 번쩍 들고서 예, 그렇게 위기감 느낍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카카오뱅크의 오픈을 불과 몇 개월 안 납둔 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 7월 27일 날 카카오뱅크 오픈을 했잖아요. 제가 4월부터 그걸 물어봤는데, 그 몇 개월 안 납둔 시점에 제 수업을 듣던 한 은행 직원분은 자기 직장에서 신청만 하면, 카카오뱅크로 이직 신청만 하면 현 직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직까지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뱅크로 갈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2017년 4월에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아직은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렇게는 자기는 못 옮길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두 분을 만났거든요. 과연 그 이후에 그분은 생각을 어떻게 또 가지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금융업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둔감하신 분이라고 해도 카카오의 은행,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는 심지어는 그 사이에 토스가 은행을 만드는 현실까지도 이미 들어서 경험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의 고객이 됐을 수도 있죠.
은행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에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체험하고 혜택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중은행들만이 금융의 강자가 아닌 것이고요. 더 이상 삼성전자가 최고의 회사가 아닌 세상이 되었고, 급기야는 2021년 초에 우리은행의 경영전략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이사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작지 않은 뉴스로 회자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에 충격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엄청난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핀테크란 말을 처음 들어봤고 그들에 대한 위기감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존재감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기존의 금융, 사실 금융이라는 건 100년 이상 우리 생활 안에 아예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금융 질서에 그 금융이 서 있던 운동장에서 땅을 따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 팩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자각을 하시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핀테크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금융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핀테크 분야의 신규 기업들의 성장은 기존 금융권들에게 큰 위협이 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국내 시장에서도 금융의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의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